안녕하십니까. 사용성 연구소 이승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기획서 작성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왜 챗 GPT가 아니라 클로드인가 라는 궁금증이 가지실 텐데, 제가 실무에서 직접 비교해 본 결과 이제 기획 업무에서는 클로드가 확실히 조금 더 우위에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기획서를 우리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작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우선은 파워포인트를 켜는 게 아니라 예쁜 템플릿을 또 찾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AI에게 기획서 써줘라고 막연하게 요청하면 굉장히 뻔한 답변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획의 본질인 사실, 문제, 해결책의 그 논리적 흐름 체계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why, what, how, so, what의 구조화된 사고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전 기획서 작성을 해서 배경, 현황, 추진 과제, 실행 계획, 그다음 기대 효과, 이 5개 단계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내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실무적인 보안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실습은 고객 응대팀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내가 기획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획을 하려면 이제 회사의 정보가 여기 입력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자, 근데 챗 GPT와 같은 것들은 이제 옵트아웃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그 기능을 꺼야 해요. 자,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개인정보가 애초에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호 정책 보면은 기본적으로 엔트로픽은 귀하와 대화를 생성형 모델에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획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Why죠. 자, 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을 클로드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현재 CS 운영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AI 에이전트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봐라. 도대체 왜 필요한지 기획의 첫 단계인 지금 Y인 상태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은 15명의 CS팀이 이메일 메신저 문의 수동 처리를 해야 하고, 문의 유형은 500개가 있다. 이미 분류 완료했고, 그 다음에 매뉴얼 확인 후 개별 응답 방식.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토대로 설명을 해달라 라고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의 핵심 문제점,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업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응답 일관성 부족하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고객 대기 시간이 현재 길다. 자, 그럼 이제 what 단계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앞서 파악한 이제 문제들을 구체적인 해결 과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자, 앞서 파악한 CS 운영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과제를 도출해달라. 지금 현재 문제점은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해결 과제를 구체화해달라. 자, 첫 번째 정량적, 두 번째 정성적, 세 번째 핵심 기능 요구사항. 그래서 각 목표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와 달성 기준을 함께 제시를 좀 해달라. 현재는 평균 응답 시간이 한 5분 정도다. 목표 30초 이내로 줄이겠다. 첫 응답까지 평균 소요 시간 초 단위로 하고, 달성 기준은 단순 문의 95% 이상의 30초 이내 응답. 자, 그래서 문의 처리량이 증대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한 명당 평균을 80건 처리를 한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처리가 300% 증가할 수 있고, 월건을 지금 3만에서 9만 건 정도로 우리가 늘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운용 비용 효율성과 그 다음에 24시간 가용성, 정성적 목표는 어떤 것들을 잡아야 하는지, 자, 고객 만족도 조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what에서 우리가 목표 정의를 했다면은 이제 how 단계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실행 방안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how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이제 비즈니스의 제약 사항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이렇게 칩니다.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 앞서 정의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설계를 해달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실행 로드맵 1년 잡고 지금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할지
기존 데이터 수집, 과거 6개월간 CS 문의 데이터 전수를 수집을 할 거다. 그 다음에 500개 문의 유형, 빈도, 응답 패턴을 분석한다. 그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고객 만족도 데이터 및 상담원 처리 시간을 측정한다. 그쵸? 먼저 내가 이걸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추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줬어요. 너무 똑똑하죠? 자, 그래서 지식 베이스 구축. 현재 기존 매뉴얼 AI 학습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렇죠. 생성형 AI를 여기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매뉴얼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회사의 사내 매뉴얼 실제로 AI 학습 가능하게 데이터 구조를 변환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마크다운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된대요. 너무 지금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FAQ 500개 유형을 카테고리 재분류한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500개 유형 카테고리 분류할 거다. 그 다음에 응답 템플릿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기술 인프라 설계, 지금 기술 스택 결정,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뭐 한국어 특화 LLM을 찾을지, 그다음 문의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플랫폼 API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거다. 우리가 지금 7, 8주에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구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준비. 어느 팀에 누구를 배정을 해서 현재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 대상, 이거 되게 중요하죠. 상담원 대상 AI 협업 방식 교육 프로그램 설계. 어떻게 AI를 더 잘 쓸 수 있을지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엔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제 파일럿 운영을 어떻게 먼저 할 거다. 단순 문의를 우선 먼저 적용을 하고, 이거 굉장히 기획서에서 많이 쓰는 거죠. 점진적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자, 5개월에 지금 현재 적용 범위 확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거고, 그 다음에 10명 상담원으로 파일럿 그룹 확대한다. 실시간 에스컬레이션 기능 테스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성과 측정 하고, 전면 도입 시스템 배포를 언제 해서 우리가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최적화된 확장, 성과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 목표 달성과 현황 점검을 한다. 하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예산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무제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언어 모델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시한 실행 방안을 다음 예산 범위 내에 최적화를 해달라. 첫 번째, 너가 인터넷 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금액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라. 자, 단계별 실행 일정과 예상 소요 기간을 제시를 한다. 여기에 제가 이제 예산을 줘야겠죠. 예산은 현재 4억 정도이다. 결과물로 다음을 포함해 주세요. 한데 이때 인터넷 검색을 켜서 쓸 거예요. 웹 검색을 켜고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웹 검색을 시작을 하겠죠. 예산된 내에서 지금 현재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부터 하겠대요. 지금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2025년 AI 챗봇 솔루션의 현실적인 비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 스타트 처음에 예산 한 8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뭐 플랫폼 선택 네이버 클로바 챗봇이라던가 아니면 스캐터랩스의 뭐 벨라 Q&A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초기 구축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에 뭐 라이센스를 2,400만 원 월마다 내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ROI 계산까지 지금 비용 대비 효과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 정량적 계산을 하는 건데 어렵잖아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AI 도입 후에 단순 문의 처리 인력을 5명 절감해서 뭐 3억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답 시간 단축을 인한 뭐 생산성을 확대를 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매출 기회 증대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재무를 넣어도 돼요. 그래도 얘가 그런 숫자, 재무 계산은 굉장히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거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아니면 뭐 엑셀 파일 같은 것도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산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이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짜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 방안 설계를 했다면 마지막이죠. 이제 so what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조직에 무슨 의미를 줄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을 해볼게요. AI 에이전트 도입 프로젝트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다음 관점에서 분석해라. 자, 첫 번째 단기적 가치, 두 번째 중장기적 가치,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략적 가치와 네 번째 이걸 투자 대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정략적 효과까지 한번 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즉시 가시화되는 운영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이고 처리 능력이 그래서 뭘 좋아질 거고 어떤 지표를 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AI에게 굉장히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우리가 기획을 할 때 뭐 엄청난 기획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을 물어봐서 그 나오는 기획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넓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떤 것들이 리스크가 생길지에 대한,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 도입 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분석을 해라.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 평가도 해줍니다. 고객도 만족도가 실제로 내려갈 수도 있다. AI가 답변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브랜드의 신뢰도가 당연히 하락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무작정 이걸 쓴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비상대응 계획까지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뭐 우리가 지금 심각성이 생겼을 때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단계가 왔을 땐 AI 일시 중단하고 전체 상담원 모드로 변경을 한다. 앞서 진행한 why, what, how, so, what을 분석을 해서 이제 완성된 기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고객 응대팀 AI 에이전트 도입 기획서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 달라. 다음 5단계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 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종적인 기획서를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와, 너무나도 글을 진짜 잘 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왜 AI 에이전트가 필요한가? 아까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이렇게 뭐 고객 기대 수준의 급격한 상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현재 운영 업무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정량적으로 현황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비효율적인 지표는 이런 지표들이 있고, 비용 현황으로 따졌을 땐 현재 이렇게 총 운영 비용이 나가고, 정량적인 목표는 현재는 응답 처리 시간이 이 정도이고 목표를 이렇게 해서 개선율을 몇 퍼센트 하겠다. 와, 너무 깔끔하게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정성적 목표, 고객 경험 혁신 몇 퍼센트 지금 우리가 올릴 건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 요구사항 러프하게 잡아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업체를 만나고 이제 진짜로 이제 그 GUI나 기획 단계로 넘어갔을 때 더 구체적으로 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2개월 단계별 추진 계획. 물론 이것도 실제로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가 업체를 만난 다음에 그 업체 예산을 보고 이거를 만들었을 때 그 기간과 물론 러프하게 잡은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그 실제 그 업체한테 받았던 견적 내용을 여기 집어넣고 수정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2개월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잡았고, 조직 및 역할, 프로젝트 TF팀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거는 러프하게 얘가 잡아준 거고, 이제 조직 구성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누가 투입될지는 또 그 내용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평가 체계 지금 또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그래서 비상 위기 대응, 그다음 기대 효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직접적으로 단기간 안에 우리에게 올 것, 그것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얘가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 향상이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고객 경험 혁신은 몇 퍼센트로 올라갈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뭐 확장성 확보, 전략적 가치는 우리에게 이런 전략적 가치를 할 것이다. 우리는 AI 내재화를 통한 뭐 차세대 기술 역량 확보를 해 놓은 거고, 5년간 투자 ROI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고부가가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ROI가 1463%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타협을 봐야겠죠. 그다음에 연도별 성과 예측, 네, 몇 년 차에 지금 현재 우리가 ROI가 얼마나 나올지, 그다음에 성공 시나리오, 1년 후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3년 뒤, 5년 뒤의 목표까지 잘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즉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종 제안을 이제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체계적인 기획서를 작성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구가 아니라 이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 사고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부터 켜는 게 아니라 why, what, how, so, what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이제 기획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 적용을 해보시면 논리적인 기획서를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성 연구소의 이승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